질문이 조금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전략 패턴 관련 우리가 봤던 그 오리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로 실습한 예제의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했을 때 많이들 사용할 수 있는 또 모델링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속 관계에 있는 기능을 만들 때 요 애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얘네들도 그 기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색 있는 애들하고 이 빨간색 있는 애들이 그 구현해야 될 코드가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 그러면 그 기능이 F면 요 F라는 기능을 여기다가 구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구현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죠. 그러면 이 F라는 애는 얘는 그 F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F들을 재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애들이 또 같은 종류가 몇 개 있으면 코드 중복이 되죠. 코드 중복이 되죠. 그렇죠? 요 애들은 코드 중복이 안 돼 있지만 이쪽 애들은 코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인터페이스로 잡아 가지고 인터페이스로 그런 행위들을 묶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건데 원래 인터페이스라는 건 코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코드들이 다 중복되고 여기도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중복을 해결하는 측면이 없는 거지. 인터페이스 통해서 관련 애들을 별도로 이렇게 묶을 수는 있어요. 꽥꽥거리는 애들, 삑삑거리는 애들, 날아다니는 애들, 못 날아다니는 애들을 별도로 이렇게 묶어줄 수는 있는데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묶어봤자 코드 중복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바 8부터 요 내용을 여기다가 정의할 수 있으면 이제는 코드 중복이 없어지죠.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인터페이스에다가 구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대부분은 자바 8이 돼도 일반적인 어떤 코드를 인터페이스에다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인터페이스는 객체 상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바 8이라고 해도 이 문제에서 이것도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바 8 이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코드 중복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자바 8으로 가더라도 코드 중복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체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애들도 요 F라는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어떨 땐 1번처럼 어떨 땐 2번처럼 만약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걸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 저 책에 보면 설계 원리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챕터별로 하나 나오는 거 있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 원리들은 객체지향 개발할 때 좀 지키면 좋을 원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능 중에 vary, 즉 많이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떤 부분은 다 똑같은 형태로 동작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애들마다 다르게 동작하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vary하는 부분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오리 예제에서는 fly 기능, 그리고 깨깨거리는 기능은 모든 애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상속도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자바 인터페이스 기능도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A부터는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지만 자바 8의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코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fly 기능과 꽥꽥 기능, 퀘 기능은 특정 오리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오리 클래스로부터 분리해서 다른 데다가 구현하자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리가 공통적으로 쉐어하는 코드는 오리에다 넣고 오리마다 달라지는 것은 밑에다가 재정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클래스부터 분류해서. 그래서 분류해서 별도 클래스 만든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fly 기능과 꾀꾀 기능을, 나는 기능과 꾀꾀 기능만 가진, 함수만 하나 가진 클래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제가 2학년 때 자바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는 함수만 하나 딸랑 들어있어. 그러면 그게 적절한 어떤 클래스라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행위를 클래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은 이런 목적으로 하면은 되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코드를 보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두시고 프로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프로젝트 하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02로 프로젝트 하나를 더 만드는데 기존 애들을 그냥 다 갖고 와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 갖고 놀 겁니다. 여러분들 막 누르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다시 일 막 누르고 그러니까 일 자체를 클로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클로즈. 그래서 2만 갖고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날아다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몇 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fly with wings. 날개로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속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는 flyable을 인터페이스요. 요 위에 건 상속,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는 여기 add를 쓰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상속은 하나만 되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dd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날개로 비행 중, 날개로 나는 것을 구현해 놓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날개로 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fly no way. 날지 못하는 거. 얘는 우선은 빔 메소드로 그냥 구현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날아다니는 메커니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각각의 방법들을 구현한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은 함수만 그냥 갖고 있는, 물론 필요하면 어떤 상태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상태는 필요 없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들은 날기 위한 코드들은 fly no way나 fly with wings라고 하는데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리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방법이 전략 패턴에서는 상속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오리 클래스로 갑시다. 오리 클래스로 가서 fly strategy, 날아다니는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멤버를 하나 정의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fly 기능을 하는 그 코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정의해 놓은 fly strategy에 그걸 할당하는 거예요. 그 객체. 그 객체는 어떤 코드만 갖고 있어요? 날아다니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fly라고 하는 코드는 요 fly strategy를 이용해서 코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요것만 바꿈으로써 뭘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할당되는 객체가 뭔지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 기능들을 이 오리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별도 만들자는 거예요. 별도 만드는데 날아다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아우르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날아다니는 메커니즘들은 플라이란 메소드로 구현하자라고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메커니즘을 우선은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fly with wings라고 날개로 날아다니는 걸 하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fly no way 해가지고 못 나는 것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기능들을 오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리 클래스에 fly strategy라고 하는 flyable이라고 하는 타입의 멤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날아다니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게끔 set fly strategy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날아다니는 것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전략, 여기에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날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든지 간에. 이해됐어요? 그것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개별적인 청동오리나 빨간머리 오리나 아니면 고무오리나 어떤 전략으로 초기화시킬지는 코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코드를 추가적으로 하면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set fly strategy new fly with wings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동오리는 날아다니는 방법을 뭘로 날아요? 날개를 가지고 날겠죠. 그렇죠? 마찬가지고 레드헤드 빨간 머리도 같이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러버덕은 뭘로 설정해 줘야 돼요? fly no way로 설정해 주고 더 이상 이 코드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죠. 얘를 제거를 하고 실행을 하면 청동오리는 날개로 날고 있고 빨간머리는 날개로 날고 있고 고무오리는 날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 변화 코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돼요? 어떤 기능이 그 멤버들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그 조금씩 달라지는 코드를
중복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날개로 날아다니는 방법 하나, 날지 못하는 방법 하나는 한 곳에만 구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만 더 만들게요. Fly with rockets. 로켓으로 나는 방법을 로켓으로 날아다니는 방법을 내가 구현했다. Fly with rockets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런 전략 패턴이 코드의 중복도 줄일 수 있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실행 시간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if문 없이. 자, 예제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처음 비행 시뮬레이션에서는 빨간 머리가 날개로 날았는데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빨간 머리가 날개로 날았어요? 로켓으로 날았죠. 즉, 한 메소드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동적으로 조건문 사용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레벨 1엔 이렇게, 레벨 2에서는 이렇게, 레벨 3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if문 써가지고 쭉쭉쭉 만드는 것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냥 레벨이 변경되면 객체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레벨 2 전략 갖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벨 3가 되면 또 바꿔주면 돼요. 객체만.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어떤 객체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행위를 has A라는 형태대로 모델링해서 그래요. has A라는 것은 멤버로 뭔가 유지하는 거죠. has A로 뭔가 유지한다는 것은 그 유지하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int age, 그러면 age라는 나이는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0살이었다 11살 되고 12살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어떤 행위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게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동적으로. 그거를 무슨 패턴? 전략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략 패턴이 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략 패턴하고 완전히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라. 그리고 여기서의 인터페이스는 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추상이나 이런 어떤 그 구체화된 뭔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상 클래스 쓰든 인터페이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동물, 뭐 애완동물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배드 케이스예요. 강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아지 객체를 만들고 그 강아지 객체를 강아지 리모컨에 유지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가장 배드 케이스예요. 저거는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겁니다. 저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제는 리모컨을 애니멀로 바꿨습니다. 독이 아니라 애니멀. 그러면 나중에는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 요것만 바꾸면 돼요. 강아지 대신에 캣을 쓰고 싶다 그러면 new dog 대신에 new cat만 바꿔주면 돼요. 그것만 바꿔주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면 이 코드는 손댈 게 없어. 요 코드는. 요런 get animal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생성하는 것조차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 중에 수정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코드만 바꾸면 되고, 여기 있는 이런 코드들은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쓸 때 그 인터페이스나 상속에서의 그 중간 이상의 클래스들은 그냥 그걸 만들 때 뭔가 그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클래스를 정해놓고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사용할 때에도 얘네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 타입을. 애니멀 타입, 아까 플라이블 타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코드들이 유연해지고 유지보수가 쉬워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수정해야 된 코드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패턴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어떤 기능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만약 있으면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즉, fly behavior, 날아다니는 요소가 여러 개 있으면 이런 공통된 어떤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fly라고 요거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면 코드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코드 중복이 더 최소화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기존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고 새 행위를 추가하기가 쉬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켓으로 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오리 클래스들은 하나도 수정하는 거 없이 추가할 수가 있어요. 로켓으로 나는 기능만 추가할 수가 있다. 새 행위에 추가해줄 수 있고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이제 얘를 프로텍티드로 안 가도 돼. 프로텍티드로 안 가고 제가 방금 보여준 코드처럼 이제 전략 패턴에서는 어떤 행위 하나가 그 클래스에 구현된 것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 구현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를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로 내가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fly behavior라고 하는 멤버를 하나 유지하는 것처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유지할 때 이렇게 프로텍트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것처럼 프라이빗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new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et strategy 호출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보다는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가 좀 더 효과적인 코드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행 시간에 변경할 수가 있고 새로운 오리 타입을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각각의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깨깨거리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 날아다니는 여러 종류의 하나를 가져다가 조합하면 또 다른 어떤 오리를 만드는 것이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코드는 거의 변화 없이. 그리고 이런 로켓을 하는 거, fly rocket powered, fly with rockets 제가 한 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전략 패턴에서는 그 행위들, 바뀌어지는 행위들을 구현해 놓은 얘네들이 있고 요거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고 그 멤버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 set 메소드가 들어갑니다. 멤버 하나, set 메소드 하나. 그리고 요 코드들은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요거에 요 객체의 fly, 뭐 요 객체의 사운드를 부르는 그 메소드로 메소드로 가는 형태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상속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보다 똑같은 것을 상속 대신에 그 헤즈웨이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으면 헤즈웨이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해져요. 왜냐? 헤즈웨이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팅된 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상속은 이런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는 고정되는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favor composition over inheritance. 그래서 상속보다는 헤즈웨이 관계를 더 선호하고 헤즈웨이 관계를 쓰면 실행 시간에 행위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략 패턴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 패턴. 그래서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의 군을 정의하고 캡슐화해주며 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객체의 상태에 따라 행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당연한 것이지만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클래스, 이 전략 패턴에서 등장하는 클래스는 strategy interface가 등장을 하고요. concrete strategy가 등장하고 client class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얘가 뭐다? 얘는 클라이언트예요. 전략 패턴에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략 패턴 이 strategy interface가 되겠고 요런 애들이 콘크리트한 전략들이 됩니다. 그런 요소로 전략 패턴이 구성돼요.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체적인 클래스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들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할당함으로써 얘가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당함으로써 좋아지는 건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리팩토링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든 코드 중에 조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전략 패턴을 적용해가지고 그 코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인데 잘 돌아간다. 봤더니 조건문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조건문에 따라서 뭘 하냐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 그럼 그런 거는 그걸 조건문을 빼고 전략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깔끔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을 언제 사용하냐? 관련인 클래스들이 행위만 다를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데 어떤 애들은 날개를 날고 어떤 애들은 못 날고 어떤 애들은 로켓으로 날고 뭐 등등 그럴 경우에. 그리고 한 알고리즘이 다양한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하나를 뭔가 수행하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 그리고 알고리즘이 클라이언트가 몰라야 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요거는 뭔지 내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 클래스가 여러 행위를 조건문을 통해 정의할 경우. 이런 경우에 전략 패턴들을 우리가 쓰면 좀 더 코드를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의 관계도에는 클라이언트가 나오고 스트래티지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콘크리트한 스트래티지들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 스트래티지 객체를 하나 유지하고 있고 set 스트래티지라는 것이 있고 이 스트래티지를 사용할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고 이 오퍼레이션의 코드는 딱 한 줄로 스트래티지 점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코드에는 여기가만 복잡해지는 거죠. 장점.
위임이라는 느슨한 연결을 통해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단점, 이걸 구현할 때 단점은 아까 제가 일부 언급한 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fly 기능을 구현할 때 과연 독립적으로 이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냐? 얘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않냐?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그걸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를 구현을 얘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못하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은 얘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 전략 패턴을 그때 경험을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만 쉬운 거지 실제 하려니까 별로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유니트의 동작은 스트레이지 패턴으로 유니트가 아까처럼 레벨에 따라서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든가 그럼 상황에 따라서 if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을 세팅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편집기의 포매팅 기능, 중간 정렬, 이런 정렬들을 얘네들이 그 어떤 전략에 따라서 해주는 거고요. 다양한 뷰를 제공하는 것도 전략 패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번에 뭘로 정렬된 뷰를 보고 싶다. 어떤 열로 정렬된 뷰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아니면 요번에는 원 그래프, 요번에는 막대 그래프. 이런 코드들을 따로따로 두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똑같은 만 없고 ABS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행위와 관련된 패턴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이제 구체적인 전략 클래스, 전략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수준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능한 행위들을 정의하는 클래스의 집합을 정의하여 필요한 행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언제 적용하냐? 한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해야 되는 경우, 시행 시간까지 객체의 행위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쉽게 추가하고 싶은 경우, 행위를 추가하면서 코드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략 패턴을 쓸 수가 있고요. 관련된 패턴으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싱글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ategy 클래스의 instance, 아까 new에서 뭐였죠? new fly with wings라고 그랬죠. 그럼 실제적으로 new fly with wings 하면은 그 날개로 나는 그 객체들이 여러 개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객체들마다 따로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면 딱 시스템에서 하나만 만들어 놓고 다 그것을 쓰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싱글턴이라는 개념입니다. 싱글턴은 한 클래스의 객체가 시스템 내에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만드는 경우를 싱글턴이라고 합니다.